일본 두 바퀴 여행 바이크 편입니다. 일본 IT 취업 관련 영상을 올려달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번 거 정리하고 다음 콘텐츠로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 종주를 하시는 바이커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일본에서의 이륜의 정의가 면허와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으니까 꼭 필요한 세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50cc는 원동기 일종이라고 해서 3차선 이상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국에선 좌회전 같이 크게 도는 거 얘기하는데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직진 신호로 넘어간 뒤에 다시 방향을 들고 직진으로 두 번 꺾어서 가야 되고요. 두 명이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가장자리 길로만 가야 해서 애매하게 끝에서 두 번째 차선만 직진인 곳들이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직진하면 걸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걸리고 안 걸리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직좌 마크가 아닌 좌회전 마크만 있는 곳이 은근히 많으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최고 시속도 30km를 넘기면 안 돼요.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아무튼 제약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60cc 이상을 가져오시거나 렌트하시는 것을 추천하시고요. 125cc 미만은 겐츠키 2종이라고 해서 2명이 타도 되고 3차선 이상에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제약이 풀리는 대신에 고속도로만 탈 수가 없지요. 만약 국도로 천천히 올라오신다면 125cc 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인 바이커들 중에서도 국토 종주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도심에 가면 125cc 미만까지만 주차 가능한 바이크 주차장도 꽤 많기 때문에 도심용으로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125cc 되는 곳에 큰 바이크를 대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 아무도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의 바이크 등록 대수는 1031만 대인데도 바이크 전용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바이크 주차장이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동차 주차가 애매한 구역 조금 정도만 바이크 주차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도심 외곽으로 넘어가면 바이크와 자전거를 같이 댈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도심에 주차할 게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데이베기량 바이크로 후쿠오카로 넘어와서 홋카이도를 찍고 다시 후쿠오카로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25cc만 넘으면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여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목적지 근처까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 근처를 유유히 다닐 수가 있는 것도 특징이죠. 한국에서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탈 수 없으니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네요. 보통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계산을 해보면 걸리는 시간이 3배 정도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종주를 하게 되면 홋카이도의 끝자락까지 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중간에 거치는 길들이 다들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영상이나 같은 걸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종주 같은 목적을 피하고 바이크라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전거로는 가파른 산길을 가기는 어렵지만 바이크로는 좀 더 산속이라도 가기 쉽고 좀 더 멀리 돌아도 큰 로스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독특한 경치를 카메라에 담는 바이커들도 있고요. 라이더 하우스라고 해서 여행 중인 바이커들의 전용 숙소 같은 곳들도 전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묵는 것도 자전거와는 또 다른 맛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도쿄를 지나서 바로 북쪽으로 가는 코스 말고도 요코하마에서 아쿠아라인을 타고 15km에 달하는 해저 터널을 지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우미호타루라는 곳을 빠져나오는 경치도 아주 좋죠. 단 여기는 125cc 미만은 갈 수 없으니 대배기량 바이크로 가야 하고 주말을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보소반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90구리라는 일본의 동쪽 끝에 긴 해안가도 달리기 굉장히 좋고요. 그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코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많은 경치 좋은 포인트는 높은 고도에 있어서 자전거로 거쳐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때문에 바이크로 여행하시는 분들만의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고요. 계절마다 절경인 곳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치 좋은 곳들은 바이커들이 많이 모입니다. 차량보다 바이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도 종종 보게 되네요. 바이크는 짐을 싣기 쉽다 보니 자전거와는 달리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며칠분의 비상식량을 싣고 캠핑장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고요.
요리도구 등 넉넉하게 즐길 거리를 싣고 떠나다 보면 보다 즐길 거리가 많아지게 되죠. 그 덕분에 경로도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본에는 자신의 바이크를 가지고 들어와서 달릴 수 있는 서킷도 굉장히 많죠. 원 없이 달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동일 모델 바이크들의 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임을 미리 체크하거나 바이크 제조사에서 하는 공식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재미라고 봅니다.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자전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종주 몇 번 했다고 고장이 나거나 하지 않으므로 오일 교환 정도만 제대로 하고 넘어오시면 고칠 필요는 없는데, 만약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면 기본 공임이 비싸므로 그만큼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 바이크 용품 샵들도 곳곳에 있으니 그런 샵에 들러서 한국에는 없는 액세서리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일본은 고도와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 보니 여름이라고 해도 겨울용 옷들까지 준비를 해서 다니는 것을 추천하고요. 야생동물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고 비가 오거나 얇게 깔린 흙이 있는 구간도 있어서 슬립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속해봐야 70, 80km로 달리는 게 고작입니다. 다른 차들이 빨리 안 달려서 그냥 맞춰가면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은 80km 넘는 경우도 보기 힘들죠. 물론 인간이 사는 곳이니 무법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빵거리는 차 보기 힘들고 폭주족 같은 오토바이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개조 오토바이 모임에 나간다면 많이 볼 수는 있겠죠. 개조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즉 개조 오토바이는 참 많지만 평소에는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젠 사라졌지만 요코하마의 베이브리지 북쪽 다이고코 PA는 개조 차량의 성지였습니다. 그 PA는 파킹 에어리어라고 잠깐 쉬어가는 소규모 휴게소를 뜻하고요. SA는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해서 대형 휴게소를 뜻합니다. 일본에서 바이크를 모는 사람들은 투어링 서포터라는 앱을 설치해서 쓰죠. 월 600엔 정도의 유료 앱인데 자신의 바이크 배기량을 넣으면 그 배기량의 바이크가 갈 수 있는 길을 중심으로 알려주므로 구글맵에서 잘못 알려주는 문제를 해소해줍니다. 일본은 사설 유료 도로가 은근히 많아서 가끔 바이크 제한 또는 배기량 제한 도로에 들어가면 벌금 6,000엔 정도 맞아버리면 그냥 이 앱을 1년 쓰는 게 낫게 되는 거죠. 참고로 유료시설 도로 중에서 경치가 좋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 도로로만 다니면 그런 풍경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속도 위반을 잡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시정지를 잡는 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크는 반드시 일시정지 표식 위에 두 발을 내려놓았다가 출발을 하지 않으면 잡히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차들이 많이 밀릴 때는 갓길 주행이나 차 사이로 주행하는 것은 경찰이 보아도 거의 잡지는 않습니다. 불법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그레이라서 경찰도 귀찮으니 안 잡는 것 같네요. 바이크를 주차할 곳이 애매한 경우는 쇼핑센터나 파친코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업무 시간 내에 빼지 않으면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요. 주차비는 도쿄 도심의 비싼 곳이 최대 1,000엔 정도, 지방은 비싼 데가 최대 500엔, 저렴한 데는 8시간 200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도쿄 이외의 상업시설에는 바이크는 기본 무료가 많으니까 잘 찾으시면 되고요. 저도 여행 같은 거를 다닐 때 중간 지점을 쇼핑센터로 잡는 편입니다. 식사도 하고 주차장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도 바이크는 옆길로 해서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면 되므로 거의 줄을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심에서만큼은 한국처럼 아무데나 댔다가 끌려가면 수만엔이 깨질 수 있으니 가급적 대도되는 곳인지 물어보면서 제대로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외에는 대충 대도 뭐라 하는 데는 거의 없죠. 그래도 눈살 찌푸릴 정도로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막을 정도는 좋지 않겠죠. 우선 이 정도로 공유를 드리고요. 궁금한 정보는 찾아드릴 수 있으니 찾기 힘드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